안녕하세요. 오늘 9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자, 추석 연휴의 첫 시작일입니다. 그리고 월봉 마감이 곧 다가왔습니다. 보면 돈 버는 방송,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시작합니다. 본 내용 시작하기 전에 공지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온라인 강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케어방 문의, 강의에 대한 문의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케어방 같은 경우에는 이번 9월 말까지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별도의 추가적인 혜택들에 대한 얘기가 지금 이벤트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관련돼서는 저희들 카카오 대화방에 들어오셔서 문의를 주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직접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문의하시고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달러 인덱스에서 어제 추가 상승이 또 전개됐고요. 주요 저항 구간에 대한 공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일 종가는 106.365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이로써 이제 주봉의 중요값 2번가 주봉의 값들 했던 105포인트에 대한 공략이 돌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월봉에서 지지 저항값이라고 체크했던 106.480포인트에 대한 공략이 현재 진행 중인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비트코인에서는 어제 저녁 시간에 반등세가 나오고 저희들 방송 실시간 오후 시황 방송에서 체크 드렸던 그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어제 밤에 또 나왔습니다. 그 움직임이 아직은 이제 추가적인 돌파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눌림이 좀 전개됐어요. 이런 움직임들이 이번 연휴 기간, 저희들은 연휴 기간이지만 사실 글로벌에서는 아직 연휴 기간이 아니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저희들 연휴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이 어떤 움직임이 될지 이 부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오전 시황은 뉴스 브리핑과 함께 합니다. 어제 이어서 나왔던 여러 지표 발표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나왔던 정보들이 전일에 나왔던 여기 나와 있던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3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100이 넘어가면 이게 숫자가 높으면 일단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를 본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해를 한다더라고요. 데이터를 보게 되면 소비자 신뢰 지수는 경제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수준을 측정, 전체 경제활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소비자 지출을 예측하는 선행지수, 이 수치가 높으면 소비자가 향후 경기를 낙관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108에서 105, 103으로 지금 낮춰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전히 그렇지만 좀 높죠.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조금씩 부정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부정적으로 지금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런 부분들 나오고 난 뒤에 어제의 수요일의 움직임에서는 사실 조금 이제 반등세가 나올 개연성, 비트코인에서는 반등세가 나올 개연성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었고요. 미 증시에서는 어제 딱 움직임에서는 딱 애매한 구간이 있다. 애매한 구간이 있어서 한 턴 정도 더 내렸다가 반등이 나올 개연성이 있겠다. 라고 하는 내용들로 어제 또 오전 시장에서 미 증시에 대한 체크를 했었죠. 역시 한 턴 더 내린 움직임이 전개됐었어요. 그리고 어제 밤 11시 반에 원유 재고, 내구재 수주 부분은 또 상승을 했어요. 내구주 수주 부분은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또 반응이 나왔거든요. 반응이 나왔는데 이후에 원유 재고 부분에서 원유가 재고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유가 크루드 오일이나 브렌트유 오일에서 또 사실상의 급등에 준하는 움직임이 전개됐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국채 금리도 다시 또 올랐죠. 국채 금리도 오르고 달러 인덱스도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흐름에서 대략 보면은 일단 그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는 제조업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 제조업.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탄력적인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관점으로 보고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의 내용들이 예전에는 안 좋은 소식이 우리가 좋아하는 좋은 소식이 나오면 금리 인상이라는 요소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좀 반대되는 굿뉴스가 배드뉴스가 되는 관점들의 접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 연준에서의 이제 금리는
동결됐지만 고금리 기조 유지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계속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경기 침체라는 관점으로 일단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관점이 경기 침체라는 관점으로 넘어가서 어제 내구재 수주 이후에 발표 이후에 차트에서는 비트코인에서도 반등이 나오고 약반등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일단 굿뉴스 뭐 이렇게 지금 약간 또 변화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떨 때는 금리 쪽에서 일단 경기 침체로 넘어왔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요소가 약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또 선행적으로 또 좋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제는 또 나왔어요. 일단은 유가가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그리고 어제는 또 국채 금리도 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은 좀 불안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지금 10월 1일 날 그 미국 셧다운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점점 더 이제 구체화되고 있어요. 또 뭐 협상을 하고 있지만은 이러면서 지난 3월에 미국 중소형 은행들 이제 문 닫을 때, 그때 조정이 나왔다. 비트코인에서 조정이 같이 났죠. 실리콘밸리 뱅크나 뭐 여러 은행들, 그런 부분들에서 조정이 나왔다가 그 구간에서부터 급반등이 나오면서 사실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비트코인에서 나듯이 일단 리스크에 대한 해치, 일단 비트코인으로 피난 가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흥미로운 모습이에요. 일단 금융권에서 혹은 정치권에서의 지금 경제 부분에서의 흔들림이 발생하니까 다시 또 비트코인으로 움직이는 이 관점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어제 나왔던 반등의 움직임들은 그냥 일회성이 아닐 개연성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가지고 보고 있다 정도 얘기 드리고요. 자, 뉴스로 넘어가면 어제 뭐 나왔던 뉴스에서는 국채금리 유가 상승 속에서 미 증시는 혼조 마감이 됐다. 나스닥은 0.2% 올랐다. 뭐 이런 부분들로 나오죠. 차트를 보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도 원유 재고 감소돼서 국제유가는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런 부분들이 어제 중요한 뉴스로서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로 이제 암호화폐 뉴스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어저께 전개됐던 움직임, 이 원유 쪽과 그리고 뭐 국채, 보통 국채는 방송에서 저희들 체크 잘 안 해드리는데요. 봐야 될 게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체크만 할게요. 일단 어제 움직였던 유가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상단 저항을 뚫고 있는 모습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94달러를 넘어서서 지금 현재 크루드 오일이 움직이고 있고요. 브렌트유는 일단 지금 장 마감이 된 듯하고요. 그래서 지금 크루드 오일에서 지금 상승세가 다시 또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저항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여부, 그리고 여기서 여전히 기술적 분석상에서는 80달러 구간대에 대한 조정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지금 현재 추가 상승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저항을 지금 뚫고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있죠.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이 강한 저항의 구간입니다. 여기 구간을 지금 두들기고 있는 모습이라서 지금 현재는 조금 리스크 있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이 나온다더라도 이 움직임이 지지 테스트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모습이 이어지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리스크를 가지고 봅니다. 어떤 리스크냐면 급락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조정을 받아야 되는 눌림이 나와야 될 자리에 눌림을 나오지 않고 빠르게 전개될 경우에는 나중에 조정이 잡힐 때는 사실상 급락으로 이어질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어제 저희들이 오전 시황에서 체크했던 기사들 중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우디 쪽하고 사실 약간 티격태격했죠. 그래서 사우디가 미국을 많이 배제하는 형태의 움직임, 브릭스에 가입을 한다든지 뭐 여러 부분들이 적극적인 이제 탈미국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였죠. 그런 부분들이 보였는데 그런 부분들의 연장성산에서 사실 자체적인 감산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 진행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그렇지만 여러 미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견제로 이란 핵 문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 베네수엘라 쪽에서의 경제 봉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풀어줘서 추가 증산을 하는 쪽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부분들, 이제 다양한 출구 전략들을 펼치고 있는 과정이었죠. 근데 요번에 어제 나왔던 기사에 이제 미국 행정부가 사우디와 더불어서 아프리카 쪽에 광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사우디를 전면에 내세워서 푸시를 하는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기사가 하회를 하는지
여부는 아직은 뭐 알 수는 없죠. 그런 부분은 알 수는 없는데 이게 중요한 어떤 실마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의 느낌은 좀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오일이 계속 지속적인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 분석상에서는 눌림 없이 가는 움직임은 급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이어지는 부분들은 기술적 분석으로는 그렇게 체크되는데 결국에는 유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역시 대외적인 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외적 변수가 생길 개연성도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10월 달은 이제 중국이 좀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가게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중국 경기가 조금 더 활성화될 개연성이 있으면 사실 에너지 가격의 추가 상승 여지도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사실 뒤죽박죽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차트적인 관점은 그렇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증시 부분이죠. 미 증시 부분에서는 S&P 500에서는 여기 중요값 2번이라고 했던 4,316.5포인트에서 일단 멈췄어요. 그리고 갭은 다 메웠습니다. 흥미로운 움직임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가능한 구간에 있고 그 구간에 지금 첫 번째 지지 테스트가 전개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돌파가 되든지 하방 돌파가 되든지 여기서부터는 반등이 나올 개연성을 가지고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들이 뉴스에도 나오고 있어요. 뭐 월가에서는 이런 위기를 기회로 보고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움직임에서 중요값 2번에 대한 공략이 나왔고 여기 갭을 메우는 움직임이 꼬리로 나왔는데 어정쩡하게 사실 메웠는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이거예요. 여기 값들에 대해서 중요값 2번이라고 되어 있는 14,694.5포인트에 대해서 지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스닥에서 지금 양봉으로 2개가 나왔죠. 양봉 2개가 나왔으니까 사실 이러면 추세가 바뀔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거죠. 그럼 나스닥에서도 오늘 미국 장에서는 상승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정도로 얘기 드리고요. 이 움직임이 전개되면 하방 이탈했던 102평에 대한 두들김, 단기평, 구이평에 대한 공략 이런 부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정도 얘기 드리고요. S&P 500에서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녁 시장 미국 장 움직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이 어제의 움직임에서 사실 여기 주봉입니다. 주봉. 처음으로 저희가 일단 체크한 내용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정부 채권 10년물 채권입니다. 10년물 채권 주봉 차트에서 보면 이 값들은 다 주봉 값이에요. 주봉 값에서 어제 4.407%를 돌파를 하는 움직임이 이어서 나왔습니다. 추가 상승세가 이어서 나왔고요. 여기에 대한 눌림이 나올 개연성을 가지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치를 지금 이어서 가고 있는 중에 물론 자 20년도 반등 구간부터 얘기입니다. 20년도 반등 구간부터 국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채권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얘기는 실제 채권이 매도가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메리트로서 금리를 계속 추가로 올려주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미 10년물 채권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금리가 지속 상승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얘기를 드리고요. 일단 현재 움직임에서는 여기 4.7%까지는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4.7이나 4.9까지는 열어두고 봐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꺾여버리면 일단 눌림이 전개되는 걸로 보시면 돼요. 눌림이 전개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 4.4%가 대략 눌림이 될 것 같아요. 요까지는 사실 비트코인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여기까지는 요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디테일한 것까지는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 안다고 우리가 타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흐름이 이렇구나. 대외 지금 변수로서 보는 대외 글로벌 경제 상황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뉴스에서 보던 내용들을 차트적으로 살피는 과정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요 차트는 여기까지 보고요. 자, 글로벌 뉴스는 여기까지 보고 이제 암호화폐 부분 빠르게 넘어갑니다. 역시 어제 저녁 시간에 밤 시간에 있었던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죠. 게리 겐슬러의 하원 청문회에서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비트코인의 하위 테스트
하위 테스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말에 밑에 있는 하위가 아니고 하위. 하위 테스트 적용 안 된다. 증권성 없다. 지금 막 이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해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하원 의원들 사이에서는 막 민주당, 공화당 가릴 것 없이 막 씹어 돌립니다. 씹어 돌리고 있어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요. 어제 나왔던 기사들 중에 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관련돼서는 항소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된다. 뭐 이거는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뭐 항소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겠죠. 이런 부분들 지금 뭐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당장은 그래서 10월달 어제 우리 이슈에서도 다뤘던 부분이긴 하죠. 바로는 10월달에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서 봐야 될 것 같다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이 이제 뉴스가 크라켄 거래소입니다. 미국의 가상자산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주식 거래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건 상당히 흥미로운 접점이에요. 주식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취급하고 있었죠. 이전에 로빈후드 거래소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암호화폐에서도 주식 거래를 이제 서비스를 붙이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이후에 국내도 이런 식의 전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사실 저희들이 여러 분들한테 뭐 차트에 관련돼 있는 기술적인 뭐 강의도 하고 하는 내용들은 지금 당장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접하던 부분들에서 이제는 이런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관점들의 접점이 굉장히 넓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STO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는 뉴스나 정보만의 의지를 해서는 절대 트레이딩을 제대로 하기 힘들 거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있었고 이런 판단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여러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심화 교육까지를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저희들이 케어방이라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지금 당장 뭐 이걸 급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큰 변화에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냥 적금 넣으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만큼 이제 힘들어지는 매매라고 하는 관점이 트레이딩이 힘들어지는 시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많아지면 더 쉬울 것 같죠. 많아지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도로 얘기 드리고요. 자, 그리고 SEC 측에서 비트코인 해시덱스에서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검토 착수했다 기사도 있고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현물 ETF가 지금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죠. 이거는 지금 법적인 준비는 다 돼 있는 거예요. 승인만 나면 되는 거예요. 거래소에서 승인을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승인만 나면 되는 형태의 시간의 문제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게리 겐슬러 SEC 측에서는 그냥 질질 끌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이 SEC 쪽에서는 또 이더리움 선물 ETF를 심사기한을 연장 발표했죠. 지금 그냥 막 무작위로 지금 막 생떼를 쓰는 느낌입니다. 생떼를 쓰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 시간은 SEC 측의 편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계속 사법부에다가 판단을 던져버리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법안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계류되어 있는 게 지금 10월 1일 셧다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그냥 지금 의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지금 이어서 법안이 마련되면 사실은 이제 좀 더 속도감이 붙을 거다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델리티 이제 인베스트먼트 암호화폐 부분 자회사 부분에서 얘기 드리는 내용들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좀 더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명확한 투자 전략이나 가격 분석 모델 구축이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좀 전문적인 내용이고 여기는 사실 비트코인의 이더리움의 네트워크에 TVL이라고 하는 예치된 자금의 규모나 이 자금의 흐름들을 찾아가는 온체인의 데이터의 체크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뭐 투자와 관련돼 있는 뭐 애널리스트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자 이런 흐름들을 잘 캐치하시고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뭐 저희들 강의 시간에도 얘기를 드린 내용이에요. 강의 시간에도 얘기 드린 내용이에요. 책을만 보시고 차트 공부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책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이 시장에서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락세에서 대부분 하락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도 얘기하지만 52평과 202평의 데드 크로스
부분들에 집중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지금 요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데 뭐 크게 이 부분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라. 초점을 맞추지 마라. 데드 크로스가 나오더라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은 이 부분을 강의할 때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차트에 똑같습니다.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자체에 너무 매입버리면 힘들다. 그 크로스 포인트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는 관점으로 그 차트의 움직임을 보시면 새로운 움직임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로 얘기 드리고 있는 게 기사에서도 나오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해 드리는 내용이 절대 시장의 글로벌 유수의 트레이더 분석가들이 해주는 내용들보다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는 거,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글로 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다 얘기해 주는데 영어 보고 해석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영어로 해석된 내용들을 기사로 보는 게 아니라 한글로 실시간으로 다 얘기해 드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냥 겉으로 넘기지 마시고 꼭 이렇게 방송 같이 보시면서 이래도 모르시면 카톡방에 들어오셔갖고 질문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개별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체인링크에서 대다수의 크로스 체인 브릿지가 안전하지 않다. 물론 여기에 관련돼 갖고 실제로 해킹이나 뭐 자금 유출 문제가 여러 차례 있었던 거는 우리가 이미 여러 기사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체인 통신 프로토콜 CCIP 체인링크 지금 현재의 링크가 지속적인 강세 종목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22년도 구간에서의 부분들을 이거는 긴 매물대 구간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분석가들은 그렇게 보는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 체인링크는 중요하게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걸 염두에 두셔도 무방하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금융기관들과의 연계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되어 나갈 때 체인링크의 그 인프라적인 요소 부분들은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걸로 봅니다. 자, 그 다음 외신인데 이스라엘이 부동산 자산 토큰화 거래소 출범에 관심 가지고 있고 여기에 보시면 스마트 컨트랙 자산 등록 라이선스 시스템, 거래계약, 부동산 토큰화, 이런 토큰 거래소 건립 등을 주요 업무로 소개를 하고 있죠. 이 내용들은 STO죠. STO라고도 하고, RWA라고도 얘기합니다. 리얼 월드 에셋. 한참 저희들이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국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척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또 부산에서 디지털 거래소가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거래소가 지금 곧 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 흐름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모든 비즈니스의 흐름들이 물 아래에서, 수면 아래에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흐름을 놓치시면 매 순간 가격에 흔들려요. 뉴스에 흔들리고 지금 큰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드디어 차트, 비트코인,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에 대한 체크 넘어갑니다. 자, 오전에 체크해드리는 내용은 좀 빠르게 전개된 내용이 돼서 그냥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만 체크하고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은 저녁에 오후 시간에서 확인합니다. 오늘 추석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오늘까지는 저녁 시간 실시간 방송 나갑니다. 저녁 시간 실시간 방송도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달러 인덱스의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지난 52평을 돌파하고 지속적인 양봉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 이제 상단을 두들기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볼린저 밴드를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추세를 이어가 버리면 추가 상승 관점으로 달러 인덱스도 봐야 됩니다. 이거는 항상 얘기 드리지만 시황은 드라이하게 봐야 됩니다. 시황 자체는 그냥 무미건조하게 나오고 있는 그 자체를 보셔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후 내용이죠. 그래서 현재의 움직임은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할 건지, 종가로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는지, 아래에서 종가 마감해서 여전히 볼린저 밴드 안에 있을 건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죠. 현재 움직임을 보면 볼린저 밴드가 지금 따라오질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하단선은 지금 현재 차트적으로 보면 그냥 나홀로 상승 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체크했던 값들에서는 주봉값에서는 105.480 그리고 105.910 에 대한 지금 돌파가 주봉에서는 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이 달러 인덱스 주봉 마감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이런 움직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추석 연휴 기간에 들어가는 이 시대에 달러 인덱스가 어디서 마감을 하는지 여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딱 그 저항에 딱 머리를 딱 들이밀고 볼록 저항 위로 볼록 머리를 지금 올린 상태예요. 여기서 추가 상승이 되면 사실상 지금 월봉에서 보는 지지 저항값이죠.
106.480, 106.480에 대한 지금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고점에서 106.540을 터치했어요. 그럼 어제 찔렀다는 얘기예요. 이미 어제 움직이면서 찔렀어요. 여기에 월봉 마감까지 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월봉에서 볼 수 있는 구간의 움직임에서는 거의 최대치로 보면은 거의 한 90%와 있어요. 월봉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주봉에서는 이 중요한 값에서에 대한 구간을 돌파해서 여기를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면 사실 108구간 109 구간까지 갈 견성을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여기 추가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전개되면 이렇게 구간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 움직임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자, 요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자, 그 다음에 일봉 차트에서 보면 사실 RSI 부분을 보면 과매수 구간을 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과매수의 고점대에서 지금 계속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이쪽으로 과매수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모습이에요. 지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지금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뚫고, 종가가 뚫고 가는 모습은 추세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추세 상승 중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움직임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단기 이평선을 지지받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나오면서 추세 상승의 모습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빠르게 들어오는지 여부를 좀 살피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단기 이평선 아래로 내려오는지 여전히 살핍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조정에서 움직임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9이평과 15이평의 크로스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단기 매물대가 되고 여기가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전개되는지 여부 살핍니다. 계속 크로스가 될 듯 하면서 밀어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크로스가 될 것처럼 하다가 밀어 올리고 그리고 될 것처럼 하다가 밀어 올리고 버린 게 한 번, 두 번, 세 번째 움직임이 전개되면 이때는 조정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당장은 급락이 나오고 하는 모멘텀은 지금 현재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개될 개연성을 가지고 본다 정도로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한 모습으로 종가 마감을 했으니까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의 지지를 받으면 추가 상승의 관점으로 여전히 본다. 그래서 조금 리스크 있는 관점으로 보고 이 경우에는 106.480 위에 종가를 확보하는지 여부 살핀다 정도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음봉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여기 움직임이 오후 시간대, 저녁 시간대 추가로 조정이 나온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달러 인덱스 일봉 차트 의견 봤고요. 그 다음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에서 월봉, 주봉에서 지금 양봉 나오고 있죠. 일봉에서 어제 우리가 저녁 시간에 체크했던 움직임이 있었어요. 저녁 시간에 저녁 시황 방송 때 체크했던 움직임이 있었고 그 움직임이 어제 방송 이후에 딱 나왔어요. 그게 이제 내구재, 제조업 쪽에서의 강세 띄고 하는 그 뉴스가 나오는 시점부터 해서 빠른 반등세가 이어서 전개됐어요. 그러면서 52평에 대한 공략, 이렇게 나오고는 이어서 나온 움직임이 여기에 대한 찌름이 나왔죠.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중요가 위에 올라앉지를 못했어요. 올라앉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양봉이 지금 두 번째 양봉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양봉이 음봉으로 다시 또 전환돼서 마감되는 게 아니면은 일단 추가 상승의 관점에서 여전히 보고요. 이 움직임은 여기 8월 중요값 1봉 차트입니다. 중요값 1번 26,746달러 위로 종가 회복하는지 여부 같이 살피고요. 이 움직임은 역시 또 일봉 차트 52평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하고 같이 살피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이 이어지는지 살피는 게 여전히 일봉 차트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 여전히 위로 202평은 보고 있고요. 아까 뉴스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렇게 52평과 202평에 데드 크로스가 나면 이거 무조건 뚫는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난 뒤에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지지를 하면 그 저항의 끝자락을 가려고 하고요. 저항을 받으면 그 지지의 끝자락을 가려고 해요. 그래서 매 구간의 저항과 지지를 확인하는 움직임을 차트의 움직임이라는 관점으로 살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벽에 부딪히면
반대쪽에 있는 벽으로 가려는 거고요. 반대쪽 벽에 부딪히면 또 반대쪽 벽으로 오려고 하는 움직임. 지금은 아직은 여기 52평에 대한 공략이 여전히 진행 중인 모습이다. 그렇게 지금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저항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여기가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보면 26,545달러죠. 26,545달러 정도 내외입니다. 여기를 시간 차트에서 돌파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면 결국에는 이 값의 절반 위로 올라오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역시 일봉 차트 9위평 위로 올라오는지 여부 주목해서 살피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 움직임, 상승에서의 단기 움직임은 일봉 차트 기준으로는 9위평 회복 여부를 살피시고요. 종가는 여기 8월의 중요가 26,746달러 위에 양봉 종가 확보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정의 관점에서는 역시 지금 오늘의 양봉 시작가 아래로 내려와서 5위평, 5위평이 지금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5위평의 지지 여부 를 좀 또 구체적으로 살피시면 될 듯 합니다. 이 관점으로 박스권 움직임에서의 관점으로 살피시면 되고요. 이 값들은 차트에 그냥 이평선 값들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 값들의 절반은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로 해서 현재 구간에서 중간 값이 어딘지 여부도 같이 한번 체크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미넌스 부분 보면요. 비트코인은 도미넌스는 어제 22평의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면서 현재 아직 9위평하고 15위평이 크로스 되려고 하는 모습에 지금 이 15위평이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이 움직임에서 어제 얘기 드렸던 시황은 자, 여기 9위평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이 움직임에 따라서 52평이 위로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 52평이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52평을 위로 봐야 됩니다. 202평과 52평이 같이 위로 보는 움직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 구간을 만들 수 있는 구간대의 움직임이 지금 나와 있어요. 언제 만들어졌냐?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면 이때는 52평이 위로 보는 모습으로 전개될 거다. 그 움직임이 이어지면 도미넌스에서도 추가 상승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도미넌스 내용을 살피고 있고요. 지지는 역시 5위평의 지지겠죠. 어쨌든 크로스 나기 전에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 모습은 달러 인덱스 일봉 차트에서 여러 차례 봤죠.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크로스 나면은 여기가 박스권으로 전개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일단 앞에 저점은 깨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형성돼 있던 저점들을 깨고 추가 하락이 나오는지 여부 살펴야 되고요. 알트코인들은 일단 행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BNB도 일단은 어제 움직임에서는 행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더의 모습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의 도미넌스가 머리를 들었어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알트의 상승과 비트의 상승. 그래서 어제 도미넌스 저녁 실시간 방송 때 도미넌스 부분 얘기할 때 그 메이저 종목들을 좀 주목하시라. 메이저 종목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라라고 하면서 또 강세를 띠고 있는 종목들을 어제 밤 실시간 영상을 보시면 해드렸으니까 오늘도 궁금하시면 저희들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올라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제 또 여러 종목들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려면 어제 저녁에 6시에 있었던 실시간 방송도 다시 한 번 더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움직임의 비트코인을 정리하면 일단 어제 체크했던 구간의 움직임이 시간 차트에서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으로 비트코인은 보고 있다. 보고 있다. 그래서 상방의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을 좀 더 가능성 높게 살피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준비했던 오전 시황의 전체 흐름은 여기까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녁 시간 실시간 시황에선 좀 더 디테일한 모습으로 디테일한 내용들로 차트를 체크를 하니까 저녁 시간에도 같이 또 실시간 방송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